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8월 정기 토익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고득점도 얻을 수 있도록 꿀팁만 담은 대비 특강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팩트 5 위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먼저 정말 좋은 문제로 20문제를 추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서 문제 20문제에 잠깐 멈췄다, 재생했다 하면서 20문제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제 풀고 오실게요. 자, 문제 풀고 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파트 5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간단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는요, 절대로 해석이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RC에서는 파트 5, 6, 7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파트 6와 7은 해석 중요합니다. 원래 영어 실력도 중요하고요. 저 다 해석을 좀 해봐야 문제를 풀 수 있지만 파트 5는 달라요.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YBM에서 강의하면서 계속 990점 만점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시험장 가면 파트 5는 그다지 해석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정말 실용적인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파트 5는 총 3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 한 8분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더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좋겠죠. 그래서 대략 나누기를 해보면 한 문제당 평균 16초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뭐 1초짜리 문제도 있고 조금 더 걸리는 문제도 있는데 많이 걸리면 안 돼요. 빈칸 앞뒤 구조 보고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장을 가시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시고 보기 구성이 비슷하면 문법 문제입니다. 그럼 문법 문제고 보기 구성이 서로 다르면 어휘 문제가 돼서 어떤 문제 스타일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문법 문제는 해석 굳이 안 해도 빈칸 앞뒤 구조만 보고도 정답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보기가 다른 어휘 문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하기보다는 근처에서 이 단어 때문에 정답은 이거구나. 이 단어 때문에 정답은 이거구나. 토익 감성이 짙은 힌트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단어를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단어를 비효율적으로 그냥 뜻만 띡 외우지 마시고 같이 다니는 덩어리 표현이 있거든요. 특히 토익에서 함께 다니는 토익 감성이 짙은 그 덩어리 표현을 제가 오늘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자면 파트 5는 약간 제로 베이스예요. 원래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파트 5를 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는 없어요. 대신에 영어를 못했어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원래 영어 실력에 상관없이 빠르게 정답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오늘 한번 열심히 대비 특강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1번 문제 여러분들 풀고 오신 거죠? 제가 오늘은 제 시선으로 지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시험장 가서 이 101번 문제를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고 보기 먼저 슬쩍 본 다음에 뒤에 The Museum만 보고 빨리 정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강조 부분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맨 앞 빈칸 쉼표 잘라주시고 빈칸부터 여기까지 전명구 딱 전치사랑 명사, 수식어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해석도 박물관 어쩌고로 쓸 건데 해석으로 한다기보다는 되게 자주 나오는 정답을 아셨어야 돼요. 해석은 얼추 하면 다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때 정확한 정답은 누구죠? 네, 정답은 D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익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장소전치사 표현을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장소전치사 중에 많이 나오는 near이라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near 명사까지 하면 박물관 근처에서 빨리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ear의 동의어들도 저희가 알아볼 거지만 그 전에
여기서 next를 쓰면 제가 맨날 놀려요. 토익 애송이라고. 해석은 박물관 옆에서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next는 일단 문법적으로 봤을 때 전치사로 쓰이지 않습니다. 전치사로 쓰이면 여기 나와 있죠. to가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to만 붙었어도 next to the museum, 박물관 옆에 될 수 있었는데 to가 붙지 않아서 오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한 해석 말고는 모양을 오히려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near 명사, next to 명사, 그 명사 근처에, 옆에 다 자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들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박물관 주변에 할 때 around the museum 쓰셔도 되고요. close to, 이 아이도 to가 붙기는 해야 돼요. close to the museum도 괜찮고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긴 단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adjacent to 명사까지도 어디 근처에라는 표현이니까 쉬운 표현부터 약간 고득점을 겨냥한 표현까지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할 때 next to 명사와 동의어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beside 명사, by 명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뮤지엄이 있었을 때 그 건너편에 얘기를 하고 싶다면요. 건너편에는 opposite 명사, across from 명사 이 아이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답 보기 중에 또 하나를 볼 거예요. 오답 보기 중에 어몽이란 아이는 정답도 잘 되고 오답도 잘 되긴 하지만 정답으로 되려면 뒤에 무조건 복수 명사가 있어야 돼요. 3개, 4개, 5개, 10개 해서 여러 개들 사이가 어몽, 복수 명사까지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오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장소 전치사 표현은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0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02번도 보기를 먼저 봤어요. 이런 문제 좋죠. 보기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칸 앞뒤만 빠르게 볼 거거든요. 그래서 빈칸 앞에서 어를 봤고요. 빈칸 뒤에 셀렉션을 보긴 했어요. 근데 여기만 보시고 너무 성급하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써야겠다. 그리고 형용사는 ly 부사에서 ly를 빼놔니까 D번인가 봐. 이랬으면 이게 좀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보시기도 했어야 되고 보기 구성 좀 볼까요? large, larger, largest. 이 아이들이 사실 다 형용사거든요. 이렇게 보기가 구성되어 있으면 설마 그냥 원급이 아니라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건드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뒤를 딱 봤는데 뒤에 than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럼 than은 비교급이잖아요. 그냥 쓰면 안 되죠? more than 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large 같은 경우는 좀 짧기 때문에 more를 붙이지 않고 more를 축약해서 뒤에다 붙이죠. 그래서 오늘은 뒤에 than까지 보시고 larger than 정답은 확신에 차서 B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보기 구성이 wide, wider, widest 이랬을 때도 혹시 비교급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서 제가 팁박스에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일단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말고 까만색으로 표시한 걸 먼저 보자면 a selection of 복수까지가 단순히 하나의 선택 이게 아니라 다양한이라는 뭔가 수량 형용사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의어로 a variety of 복수, a range of 복수, an array of 복수까지가 다양한으로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 여기 자리를 뚫어냈지만 나중에는 여기 자리를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추고 해석이 다양한이 맞으면 굉장히 정답이 많이 되는 표현인데요. 거기 앞에다가 강조를 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a large selection of도 있고 a wide selection of 이런 강조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만 쓰면 그냥 다양한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larger, wider 이런 것들을 쓰면 그때는 비교급이 되면서 더 다양한이란 뜻입니다.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시고 특히 독해에서 이게 나오면 정말 더 다양한 건지 한번 꼭 살펴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굳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03번 갑니다. 자, 103번도 A, B, C, D 보기 먼저 보셨죠? 설마 저 앞에 있는 The District Manager 이런 거 읽고 있던 거 아니죠? 저희가 항상 보기 먼저 보시고 보기가 비슷하면 빈칸 앞뒤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칸 앞을 봤는데 슬쩍 봐도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까지가 동사, 여기 written부터가 딱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봤는데 전, 명구, 수식어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인 게 확실합니다. 자, 그럼 A, B, C, D 중에 명사 좀 찾아볼게요. 누가 명사일까요? 1, 2, 3. 정답은? 네, 당연히 C로 가셔야죠. 그래서 오늘은 명사 표현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토익에 많이 나왔던 명사인데 B도 명사 아닙니까? 꼭 이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명사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명사는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어미는 뭐 현이라든지 먼트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해요.
month.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끔씩 나오는 r로 끝나는 명사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r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더 많기는 해요. 뭐 natural, international, educational 다 뭐 교육적인, 자연스러운 형용사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토익에 정말 여러 번 정답으로 나왔던 r로 끝나는 독특한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중에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이 토익이 회사 단어다 보니까 사장님 이 의견 어떻습니까? 하면서 제안서를 많이 내요. 그때 제안서가 propose란 동사에서 r을 붙인 proposal, 제안 또는 제안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를 내봤을 때 승인이 떨어졌어. 그때 쓰는 게 approve란 동사에다 r 붙인 approval, 승인, 승인서. 굉장히 정답이 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착하다도 arrive에다 r 붙여서 arrival. 그리고 약간 고득점을 위한 팁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periodical도 나중에 파트 7에 엄청 나옵니다. 저희가 period까지는 기간이지만 거기다가 이 모양을 가면요.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 정기 간행물은 periodical. 이 아이도 r로 끝나는 명사니까 요 정도는 꼭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ing는 명사가 아닌가요? 많이 하시는데 사실 ing는 명사보다는 나중에 동명사로 더 많이 나오죠. 뒤에 목적어를 가져서 뭐를 하는 것. 이 모양이 ing 기본 모양이고 그런 모양의 동명사가 있는 가운데 몇 마리 ing 명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arriving은 따로 명사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 토익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ing로 끝나는 명사 몇 마리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ing 명사는 opening. opening은 굉장히 여러 번 정답이 됐어요. 뭔가 매장의 개장이란 뜻도 있고 우리 회사에 공석이 떴다. 공석이란 뜻도 있어서 나중에 ing는 명사 자리에서 쓸 때 opening, 이 아이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accounting, 회계라든지 earning, 소득, 아니면 catering, 출장, 뷔페, 음식 서비스 이런 단어들은 명사로 쓰기는 해요. 그래서 ing로 끝나는 명사를 또 따로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얘네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막 명사 자리에 ing를 쓰면 그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사도 간단하게 정리해봤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들 ABCD 보기에 비슷해요.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빈칸 앞뒤를 봤는데 일단 여기 포인트는 제가 표시한 was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 먼저 봅시다. 바로 앞에 더가 있긴 했잖아요. 그럼 더를 보시면 또 많은 분들이 흥분하면서 더 명사만 생각을 하시는데 경우의 수가 두 개가 있죠. 더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더 다음에 최상급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뒤에 mos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더 명사, 그 명사가 아니라 the most까지 최상급이라서 꾸며주는 수식어가 들어간 거예요. 가장 어쩌구라고 해서 요게 약간 부사처럼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꾸며주느라 온 거고 그 앞을 보셔야지 오히려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비동사 온 거 보이시죠? 그럼 토익에서는 비동사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이 오죠? B형, 형용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was 다음에 어쩌고 형용사하다를 쓰고 그 형용사 앞에서 가장 형용사하다 그냥 꾸며준 거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는 어떻게 찾죠? 원래 ly 부사에서 ly를 빼는 모양의 형용사인데 오늘은 똑같은 건 없네요. 그래서 조금 더 세게 읽어서 notable, 불로 끝나는 게 형용사죠. 그래서 오늘 정답은 A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해석도 좀 하고 싶다면 앞에 있는 저 사람은 그다음에 notable도 뜻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노트가 그냥 노트 필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불을 붙였으니까 주목할 만한 이란 뜻이라서 그는 참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앞에 또 most까지 붙어서 가장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꾸며줬던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급, 최상급은 토익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최상급이었죠. 근데 원래 급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 다 준비를 해왔어요. 최상급은 the most가 원래 들어가고 뒤에는 ove가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뭐뭐 중에서 가장 최고로. 근데 이때 ove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앞에 있더라고요. Of all the speakers. 모든 연설자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최상급 짝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he most of 자리 대신에 more than 뒤에 거보다 더 아니면 뒤에 것만큼 as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저처럼 괄호로 묶고 이 아이는 수식어구나. 굳이 볼 필요 없고요. 품사를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품사를 땄을 때는 그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비동사라고 있죠. am, are, is, was, were.
비동사만 딱 보이면 그때는 B형, 형용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앞을 봤는데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야. 뜻을 가진 일반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일반 동사였을 때는 그때는 또 부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자만 따서 이 비교급, 비교구문 사이의 품사를 물어보게 된다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일반 동사 뒤에는 부사, 비형, 일부. 아예 외우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다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핵심 기억해 주시고 대부분은 이게 통하지만 또 하나 예외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일반 동사 중에 뜻을 가진 게 다 일반 동사거든요. 웬만한 동사는 다 뒤에 부사가 붙어요. 뭐뭐 하게,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런데 동사 중에 일반 동사 중에 make는 조금 예외로 빠집니다. make는 저희가 오형식 동사로 쓰이면서 뒤에 명사를 형용사하게 만들다 요 구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문법 문제 때 제가 make 보이면 앞자 따서 make, 명형,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다 이 구조를 외우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이런 비교구문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비교구문 여기 as가 들어갈 수도 있고 more than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most of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앞에 make가 나온다면 그때는 일반 동사이지만 여기 자리 형용사를 좀 써야 되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저 여기까지는 알아놓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갑시다. 105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105번. 드디어 처음 하는 어휘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셨는데 좀 놀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글자도 있어. 당황하지 마시고 근처에서 힌트를 찾아봅시다. 근데 오늘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저도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의 핵심 단어는 contract. 컨트랙만 알아도 괜찮아요. 어느 달에 시험을 보러 가든 컨트랙은 무조건 나옵니다. 토익은 회사 내용이잖아요. 회사에서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다 계약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트랙이 계약으로 나왔고 지금은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 내용에 이행 여부를 guarantee 보장을 한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써 있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그런 느낌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바로 3번의 fulfillment 이 아이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팁박스에 정리해왔어요. fulfill 자체가 안에를 가득 채우는 느낌이 있어서 계약상의 의무 등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수행하는 느낌이 있고 거기 앞에 guarantee 보장까지 했으니까 갑자기 신뢰도 뿜뿜하는 그런 느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C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도 되지만 오답 보기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는 할까요? 많이 나오는 단어긴 하죠. production. production은 생산이나 제작이고 혹시 이 아이랑 비슷한 아이들이 보기에 나오 계세요? 구분을 하게 된다면 production은 그냥 생산, 제작, 약간 추상적인 행위고 product는 제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고 productivity까지 하면 단시간에 제품을 많이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회사의 생산성 같은 거 있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생긴 product로 들어간 아이를 제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 다음에 compliment는 그냥 칭찬, 그 다음에 entanglement는 복잡한 관계란 단어라서 여기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06번입니다. 자, 106번도 보셨는데 보기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법적으로 접근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어차피 해석은 다 discover, 다 뭔가 발견하다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조는 제가 여기 다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일단 여기가 주어예요. 여기가 many smaller companies까지가 주어고 또 rely는 토익에 엄청 정답으로 잘 나오는 일형식 자동사죠.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라 rely on, 항상 on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항상 파트 5의 문장 구조를 볼 때 나무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게 약간 주인공인 절이에요.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나무 기둥만 봐도 사실 얼추 파악은 됩니다. 근데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거기다 나뭇가지들이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나뭇가지들 좀 우리 없애자, 이거 좀 잘라버리자라고 하는데 그때 나무를 구성하는 이런 나뭇가지에 해당하는 수식어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구들을 여러분이 알기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수식어구들 중에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제일 짧은 ly 부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별명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맨날 전명구 하도 많이 말해서 제 별명이 전명구 쌤이에요. 여러분들 전치사랑 명사 나오면 이렇게 묶어야 돼요. 수식어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까지가 투부정사까지. 투부정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뒤에서부터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고 가장 큰 긴 가지가 뒤에 또 다른 절을 접속시켰다. 접속사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뭇가지가 크게 4가지가 있다. 요 4가지만 맨날 묶자라고 하거든요. 여기도 그냥 묶으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가지 좀 묶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on부터 시작해서 전 명구 대신 오는 동명사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전 동명 명구 묶었고 그다음 빈칸부터 potential applicants까지 전 명구 묶을까 했어요. 맨 처음에는. 그리고 for job opening까지 전 명구 묶으면 주어 동사 다음에 전 명구만 3번 묶으면 딱 좋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치사 있나 봤더니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까지로 가시면 돼요. 어쨌든 수식어구니까 여기다 to 쓰시고 여기 동사 쓰시고 얘를 목적어로 받으면 돼서 오늘은 수식어구 역할을 하는 정답은 D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오늘도 잠재적인 지원자들을 discover, 발견하기 위해서 recording firm에 의존을 한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셔도 되지만 굳이 해석까지 안 하셔도 구조만 보고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에 동사가 한번 나왔는데 또 동사를 쓴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A, B는 건들지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C는 동사로 봐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뭐 분사로 봐도 되긴 하지만 혹시 명사 뒤에서 이렇게 PP가 꾸며주게 된다면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발견된 하고 끝나지 뒤에 이렇게 길게 따라오는 목적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부정사라서 약간 저희가 투부정사도 심화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토익에 나오는 투부정사는 좀 용법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조 용법이에요. 부사처럼 그냥 수식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투부정사만 써도 되지만 조금 더 멋있게 쓰고 싶으면 앞에 in order 투부정사 이 아이를 붙여도 됩니다.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뭐뭐 하기 위해서고요. 조금 더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so as 투부정사까지 이 표현을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보기 구성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해석을 해보면 약간 다 뭔가 추가하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구조로 토익에서는 전명구 여기를 전치사처럼 뭔가 명사와 묶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아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들 어쩌고 전명구처럼 쓸 수 있는 아이는 이 중에 정답은 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s well as는요, 뭐 등위상관 접속사로 보셔도 되고 전치사로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전치사처럼 보자면 대부분의 오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앞에 document들도 뭔가 translate 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 아이와 요 아이가 지금 함정으로 나온 거거든요.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well as 명사 추가하면서 뭐뭐뿐만 아니라 모두 또한이란 뜻이 있고요. 근데 그때 동의어가 additionally 부사 쓰는 거 아니라 in addition to 명사 이렇게 쓰면 얘도 전치사처럼 쓸 수 있어서 여기 자리에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왔다면 정답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번도요. apart 이렇게 쓰면 부사예요. 혼자만 묶이는 아이고 apart 다음에 from이 만약에 붙었다면 그때도 뭐에 또 추가하여 정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완벽한 모양을 조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사뿐만 아니라 모두 또한 할 때 쓰이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회화 때도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다가 난 요즘에 토익뿐만 아니라 토익 스피킹도 시작을 했어. 그럼 그때 I study TOEIC speaking as well as TOEIC in addition to TOEIC apart from 토익까지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토익만 공부하지 마시고 회화에도 접목하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8번 ABCD 보기 비슷한 거 보이시죠? 역시 문법 문제입니다. 1초 만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뒤를 봤더니 business meeting이라고 명사가 보여요. 그럼 이렇게 명사 앞에 빈칸이 오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들어가서 누구 쓰면 되죠? 바로 소유격 쓰시면 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회의. 그럼 우리의라는 소유격 찾았습니다. 1, 2, 3 정답은 당연히 A 쓰시면 되죠. 근데 이 문제는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그러셨으면 좋은데 요 our가 ours를 좀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끗 차이라서. 이 둘이 완전 다른 아이입니다. R로 끝나는 게 소유격이고 RS는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우리의 것 또는 우리의 것들이라 명사 앞자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유격, 쉬운 소유격 한번 정리해왔는데 토익에 거의 매달 출제될 정도로 빈출도가 높습니다. 뒤에 명사 나오면 소, 명 그냥 앞자만 따서 소유격 명사 덩어리 외워주시고요. 소유격의 모양은 대부분은 R로 끝납니다. your, our, her, their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R로 끝나지 않는 모양에서는 my, his, its 특히 it는 그것의 라는 소유격이니까 이 아이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0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9번은 ABCD 보기를 먼저 봤는데 어휘 문제예요. 약간의 해석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전체를 다 본다기보다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놨죠. 앞에 나왔던 The Training Courses 이 아이를 잘 보셨으면 됩니다. 그럼 저 트레이닝 코스를 뒤에서부터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고 그녀가 그 트레이닝 수업들을 어떻게 쓸까요? 다 이수를 했던 거예요. 이수를 해서 여기 보니까 certificate 이게 증명서, 자격증 같은 것도 갖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정답은 C, complete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익에서는 complete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쁘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omplete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완성하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지금처럼 수업 같은 것을 이수하다 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training courses, 코스를 받거나 교과목 같은 거 할 때 모듈 이런 거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수하다 할 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말고도요. 뒤에 양식 같은 게 나오면 양식을 다 채워넣는 느낌이니까 작성하다는 뜻도 있어요. complete the form이라고 하면 양식을 작성하다. 이 표현도 좀 알아놓으세요. 근데 하나 더 나아가자면 complete이요. 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토익에서는 형용사 자리에도 정답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쓰게 되면 뭔가 완전한, 완벽한 느낌이라서 나중에 이렇게 명사 앞에 형용사 자리를 뚫어놨었을 때 완벽한 목록 이런 거 나왔을 때 a complete list, 완벽한 일정표 할 때도 a complete schedule, 파트 5에서 출제된 적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 보기도 간단하게 보긴 할까요? 여기 regard는요, 같이 쓰이는 표현이 regard A as B, as까지 나와서 뭐를 뭐로 여기다 할 때나 쓰이는 단어고요. award는 수여하다인데 그녀가 수여한 수업 과정? 어색했죠. 그래서 오답이었고, 그 다음에 respond는 정말 유명한 일형식 자동사라 respond to까지 같이 나와서 어디에 응답하다, 대응하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0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데요? ABCD 보기를 봤더니 비슷합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보기 비슷하면 우리 빈칸 앞뒤 보면서 구조 파악하기로 했는데 빈칸 앞을 봤더니 비동사 나왔고 빈칸 뒤를 봤더니 벌써 PP가 나왔습니다. 그럼 B, PP, 이 완벽한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거 당연히 이때는 수식어구 가지. 정답은 ly 부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ly 부사가요, 이 친한 완벽한 사이를 많이 삐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할 때 항상 ly는 완벽한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아이다. 꼽사리 부사라고 맨날 알려드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be, pp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have, pp 사이에도 빈칸 들어가면 당연히 ly 꼽사리 부사고 뭐 주어 동사 사이도 빈칸 들어가면 ly 꼽사리 부사니까 완벽한 사이 삐집고 들어가는 수식어구 가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나중에 어휘 문제로도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토익에 너무 자주 나오는 요 쉬운 어휘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토익에서는 매장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매장이 잘 되려면요. 위치도 좋아야 되겠고 가격도 괜찮아야 돼요. 여러분이 카페를 가시려고 해도 집에서 가깝고 좀 저렴하고 이런 데를 가게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라는 표현이 conveniently located 혹은 situated 쓰시면 됩니다. 이게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다. 근데 아무리 가깝고 편리한 곳에 위치되어 있어도 비싸면 안 가죠. 요즘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정도에는 돈을 낼 수 있어.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이 affordably priced, reasonably priced, competitively priced. 이 아이랑 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토익에서 afford라는 동사가 내가 돈을 주고 뭐를 살 여유가 있다라는 동사라서 affordable. 그냥 저렴한 어느 정도 돈을 낼 만한 이런 표현으로 토익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1번 가보도록 할게요. 111번 보기 비슷한데요? 금방 갈까요? 자, 이때 힌트는 빈칸 앞에 questions, 질문이 나왔고요. 빈칸 뒤를 봤는데 전명구 이렇게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치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쓰셨어야 돼요. 그럼 이 중에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는 바로 concerning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concerning은요, 여러분들 그냥 알고 있는 우려사항, concern 그거 아니라 뭐에 대하여, 뭐에 관하여 전치사 about이랑 같이 쓸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익에 잘 나오는 전치사 일을 좀 가져왔습니다. 특히 questions, inquiries, 얘도 문의사항이에요. details, 세부사항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뒤에 당연히 뭐에 관한 질문, 뭐에 관한 세부사항이 필요한데 그때 뭐에 관한, 뭐에 대한이 이 아이들입니다. 가장 쉽게 쓰면 abou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게 쓰면 ing로 끝났지만 전치사 역할을 해요. regarding, concerning 다음에 주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득점을 원하신다면 토익 RC에서는 꽤 나오는 편입니다. pertaining to까지도 뭐에 대한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한 질문 세부사항 할 때 그때 쓰는 뭐에 대한이란 전치사들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ing로 끝나는 전치사들이 조금 토익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전치사라고 하면 뭐 for, with, in처럼
간단한 아이도 있지만요. 저희가 분사 구문이 좀 굳어져가지고 마치 전치사처럼 쓰이는 ing 전치사, pp 전치사를 좀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아까 concerning 정답으로 나왔었고요. 뭐에 따라 달라지는 할 때 depending on 명사 얘도 좀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요. 뭐뭐 후에 수업 후에 나는 뭔가 더 자습을 한다 이런 거 할 때도요. after the class 써도 되지만 after의 동의어로 following이 계속 많이 출제가 됐어요. So following the class, following the presentation, 뭐뭐 후에 이 following, after의 동의어로 외워주시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를 고려해보면 이라는 전치사도 많아요. 현 상태를 고려해보면 그때 considering은 ing 붙여서 전치사로 쓰고요. 똑같은 뜻인데 given은 이렇게 pp 형태로 써서 given 명사 뭐를 고려해보면 이 아이도 굉장히 여러 번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given 명사 그냥 줬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뭐를 고려해보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에 근거하였을 때도 based on 명사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오늘 좀 독특한 ing 모양, pp 모양의 전명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2번 보기를 먼저 봤는데 어휘 문제예요. 근데 이거 문제를 푸실 때 이제 토익이 처음이신 분들은 하나씩 이걸 여기다 다 대입해 본 다음에 해석이 가장 적절한 걸 고민하다 써. 잘못된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도는 다 떨어져요. 원래 파트 5는 사실 번역으로 대입을 하면 괜찮은 거 맞습니다. 많아요. 한국말이 우수해서 그런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핵심이 되는 단어는 업데이트밖에 표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사 시제 보고 푸는 문제라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updated도 아니고 will update도 아니고 update 현재 시제 쓴 거 보이시죠? 현재 시제랑 굉장히 정답으로 잘 나오는 부사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괜찮은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현재 시제가 표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할 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 당장 하는 동작은 아니야. 하지만 빈도 높게 자주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일 때 다 현재 시랑 써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앞자만 따서 현재 시제는 빈도부사랑 정답이 잘 된다. 현, 빈 이렇게 외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빈도부사 중에 제일 유명한 애가 바로 정답 routinely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빨리 이 시제만 보고 풀 수도 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현재 시에는 빈도 높게 일어나는 일을 쓰는 일반적인 일에 많이 쓴다. 그리고 빈도부사랑 많이 써서 몇 마리를 가져왔어요.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골프 치고 있어요. 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제가 I play golf 현재시로 쓸 수 있어요. 왜냐? 지금 하진 않지만 제가 빈도 높게 자주 하잖아요. 그럼 현재시로 쓸 수 있고요. 그때 얼마나 자주 하는지 나는 꽤 빈번하게 해, 정기적으로 해, 할 때 이런 빈도부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꾸준히 골프를 친다면 I routinely play golf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현재 시제로.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기도 앞에 있는 회사가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 수강생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오타인가요? 맨날 이러시는데 이렇게 나온 거 회사 이름입니다. 요 inc.은요 incorporated 주식회사란 뜻이고 나중에 보면 ltd도 있어요. 이것도 유한회사, 주식회사란 뜻입니다. 국가마다 조금 다르게 쓰긴 하는데 그냥 회사예요. 회사 이름입니다. 그럼 저 회사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자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절대 쓰면 안 되는 부사가 바로 D번의 recently예요. recently를 누가 현재시랑 쓰죠? recently는 과거시랑 쓰는 부사예요. 그래서 나는 시제가 정리가 좀 안 돼 있다 부사와 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 캡처해놓고 좀 시험장 가기 전에 외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끝까지 해석을 안 해도 근처에 과거 시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recently 쓰시면 됩니다. 얘가 최근에란 뜻이라서 지금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최근에란 뜻이라서 내가 최근에 그녀를 만났다 하면 I recently met her, met 이렇게 과거시랑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once도요. 한 번이란 뜻이 있지만 한때 내가 한때 굉장히 귀여웠었어 뭐 이런 거 쓰면 그때 I was once very cut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금 얘기 말고 과거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토익 강사 시작한 지 이제 11년째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아나운서로 잠깐 일했었어요. 그럼 그 얘기를 할 때도 지금은 토익 강사지만 멀리 이전에 그때 아나운서였다 하면 she was formerly an announc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formerly, previously 과거 시랑 많이 나오니까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initially, originally까지도 처음에 과거엔 그랬다가 지금은 좀 안 그래. 처음엔 걔 영어 못했다가 지금은 토익 900 나온대. 이런 거 할 때 과거 시랑 쓸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이 과거 시랑 짝들은 꼭 암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lately 같은 경우는요. 회화 때는 여러분들 막 쓰시던데 토익에서는 현재 완료 시랑만 써야 됩니다. 최근에 완료했다. 약간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에는 여기서 한번 나눠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싶으면 now, currently, 현재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이쪽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현빈, 빈도부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오바를 해서 나는 항상 골프 치잖아 할 때 I always play golf부터 시작을 해서 빈번하게 frequently,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routinely, regularly, 그다음에 주로 보통 그렇다, 내 타입은 그렇다, typically, 뭐 normally, 그리고 가끔만 그렇다, occasionally, 그리고 빈도가 낮을 때 써도 돼요. 난 거의 안 해, hardly, 이런 것도 주로 빈도 부사라서 현재 시랑 제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시랑 제일 유명한 짝은이에요. shortly, soon, 미래. 이거 외워주시면 좋고요. soon은 다들 아시죠? 미래 곧. 근데 shortly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shortly도요, 그냥 너무 짧게라고 하지 말고 미래 곧 할 거다 이런 거 많이 써서요. 열차가 도착할 겁니다 할 때도 the train will arrive shortly 이런 게 다 전광판에 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토익 단어를 보면서 아, 이럴 때 쓰이는구나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빈도부사를 비롯한 시제부사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3번입니다. 자, 113번은 어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해석을 해볼까 했지만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시죠? 이것만 보고 푸셔도 돼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이 중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해석도 괜찮거든요. 정답은 누구냐면 당연히 D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도 외워볼 건데요. 발음도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좀 낫겠죠. ET로 끝나면 앞을 좀 세게 읽어서 a majority of 라고 읽으시면 돼요. 너무 majority 이렇게 하지 말고 a majority of 라고 하면 대다수의란 뜻이에요. 근데 오늘도 슬쩍 봤는데 대다수의 매니저들이 뭐를 했다 해석 괜찮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 majority of까지 해서 대다수의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앞서서 했던 문제들 중에서도 뭐 다양한 했었을 때 a selection of 복수 요것도 있었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대다수의 할 때는 a majority of 근데 반대로 일부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일부의 양이 이랬을 때는요 a portion of a percentage of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를 좀 어렵게 쓰면 a fraction of 이 표현도 좀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다수도 외우고 일부도 좀 외워주시면 이 표현 자체가 덩어리니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a series of 1년에 이런 표현들도 어랑 of로 구성된 수거니까 알아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A번에 preference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얘는 뭔가 선호한다, 우대할 때 쓰는 단어라 해석 어울리지 않았고 로케이션, 장소, 제너레이션, 세대 이런 것도 어울리지 않았죠? 114번 갑시다. 114번 좋아요. ABCD 보기 비슷하거든요. 그럼 빈칸 앞, 뒤 빨리 가시면 되겠네요. 자, 빈칸 앞에 upon은 굉장히 유명한 전치사입니다. 전, 명구, 전, 명구. 끝났는데요. 명사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명사 쓸 때 누구 쓰면 돼요? ing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제가 ing는 함부로 쓰면 안 된댔죠. 이 중에 명사는 누구죠? 정답 A죠. once로 끝난 게 명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acceptance를 몰랐어도 우리가 perform이 동사, performance가 명사인 것처럼 once로 끝난 것들이 대부분 명사다. 그리고 전치사 뒤에는 항상 ing보다는 명사가 더 우선한다. 일반 명사 모양이 once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upon 다음에 ing로 좀 잘못 외우고 계신 분도 있어서 좀 정확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upon이란 아이의 뜻은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한 후에 시간 전치사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upon acceptance까지 전명구로 묶으면 수락한 후에, 수락하자마자 이렇게 전명구로 묶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upon 다음에 동명사 ing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익에 나오는 동사들은 대부분 삼형식 타동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타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 얘의 목적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목적어가 거의 필요합니다. 그 제안서를 수락한 행동 후에 하자마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만약에 ing를 쓰려면 여기 ove가 있었으면 안 돼요. ove가 있는 게 아니라 곧장 뒤에 job offer까지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분을 하려고 원래 전치사 다음에 짧게 끝나는 건 전명사, 사명사인 타동사를
사명식인 타동사를 그다음에 동명사로 만들었을 때는 그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앞자 따서 전, 동명, 명구 이렇게 길게 좀 알려드려요. 그래서 지금처럼 뒤에 짧게 빈칸만 왔을 때는 명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명구로 upon 뒤에 많이 오는 게 upon receipt 이 표현도 있어요. 요때 receitt은 영수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receitt이 영수증이란 뜻 말고도요, 그냥 받음이란 뜻이 있어서 수령하자마자 라는 표현이 upon receipt 하고 끝나면 되고요. 여기서도 혹시 receive를 동사로 쓴 다음에 거기 ing 동명사를 붙이면 목적어 필요합니다. 편지를 받은 후에 이런 식으로 길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upon request도 요청 후, 요청하자마자 이 표현이고, 다만 일형식 자동사일 때는 좀 동명사 버전도 짧긴 해요. 저희가 arrive는 일형식 자동사라 도착하자마자 할 때 upon arrival, 전명구로 짧게 쓰기도 하고요. arriving은 일형식 자동사라 목적어 따로 필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만 특별히 upon arriving 이렇게 짧게 ing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 저희 토익에서는 삼형식 타동사가 대부분이라 ing 올리면 뒤에 목적어까지 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답이다 라고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115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5번 보기 비슷합니다. 금방 보고 갈게요. 자, 뒤를 봤는데 individuals, 개인들, 사람들, 사람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겁니다. 자, 그럼 사람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찾을 건데 형용사가 일반적인 형용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없고요. 이 중에 분사 형용사가 보입니다. 분사 형용사라고 하면 ed나 ing 중에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ed는 수동적이고 되니다, ing는 뭔가 능동적이고 하는 거다 라고는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도 보면 좀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라고 나왔고 자격을 갖춘 건가? 자격이 있는 건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사형용사는 일단 큰 틀은 알고 계시되 그걸로만 풀면 제한점이 많습니다. 아쉽지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토익 감성 있는 단어를. 근데 이 중에 사람 앞에 훨씬 많이 쓰는 단어는 정답은 B, qualified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어요. qualified가 이때는 수동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자격을 이미 갖춘 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자격을 갖춘 일 때 qualified individuals, qualified candidates 많이 쓰는 말이고요. qualifying은 자격을 주는 뭔가 시험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자격을 주는 검정하는 시험할 때 qualifying test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꾸며줄 때랑 사물 꾸며줄 때랑 표현이 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근데 이게 뭐 따로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PP 형용사, ING 형용사, PP 형용사, ING 형용사를 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얘는 무조건 뭐 PP면 무조건 사람, 뭐 ING면 무조건 뭐 사물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냥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 사람 앞에 많이 나오는 PP, 그 다음에 뭐 사물 앞에 많이 나오는 PP, 사람 앞에 많이 나오는 ING, 사물 앞에 많이 나오는 ING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쪽 슬라이드 캡처해놓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씩만 볼까요? 사람 앞에서 자격을 갖춘이 아까 qualified였고 experienced, 경력을 갖춘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선두하는 leading 잘 나와요. 이땐 또 ing를 씁니다. 야심찬 aspiring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참여는도 participated 안 쓰고 participating ing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많이 나오는 형용사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앞에 많이 나오는 형용사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proposed, 제안된. 아까 proposal은 명사로 제안서였고 proposed 제한된. 그리고 자세한도 디테일이 아니에요. 디테일은 명사고 detailed까지 써야지 자세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정된 designated 이런 것도 많이 쓰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사물 앞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왠지 분실된이니까 missed 같은데 missed를 안 쓰고 missing 이게 분실된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지속되는이니까 lasted 같은데 그거 없고 lasting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ing, pp 형용사는 쓰임에 맞게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116번 가볼게요. 자, 116번 어휘 문제입니다. ABC를 봤는데 다 토익 단어네요. 근데 여기서 힌트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를 뚫어놓은 건데 명사가 사람이에요. 직원들로 구성된 팀. 그리고 앞을 봤는데 pride, 자부심을 갖고 있대요.
긍정긍정한 느낌이네요. 그럼 그럴 때 쓸 수 있는 단어는 바로 B번의 competent 이 아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etent는요, 뭔가 능숙하고 유능한이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앞에 highly까지 들어가서 매우 유능한, 매우 능숙한 팀의 자부심을 갖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은 정답으로 나왔지만 사실 competent랑 동의어인 proficient 요 두 마리가요, 오답 보기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사람 앞에서 꾸며줄 때는 쓰시면 돼요. 근데 사물은 꾸며줄 수 없거든요. 근데 사물이 나오고 그걸 꾸며주는 자리에 오답 보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원하실 때 사람만 꾸며주는 형용사. 그래서 나중에 사물 꾸며주는 자리에 빈칸으로 나오면 오답인 애들. 여기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knowledgeable, 아는 게 많은이라든지 considerate, considerable 아니에요. 상당한 말고 considerate, 사려 깊은이라든지 이 아이들은 사람만 꾸며줄 수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 제가 단어 뜻은 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자, 정리를 해왔어요. incremental. 이 아이도 정답이 된 적은 있었는데 그때는 점진적인 변화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럴 때 쓰시고, 그 다음에 aggressive는 공격적인 이란 뜻이라 사람을 꾸며줄 수는 있는데 오늘은 긍정적인 느낌이라 별로 이거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토익에서는 aggressive는 마케팅 꾸며줄 때 많이 씁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신제품을 앞두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 할 때 aggressive marketing 많이 씁니다. temporary는 일시적인이란 뜻이었는데 벌써 앞에서부터 매우 일시적인이 뭐예요? 어색 돋았습니다.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117번 갈게요. 117번은 무슨 아덜 파티예요, 여러분. 다 아덜이 들어간 거 보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왜 아덜이 이렇게 많지? 근데 이거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1초 만에 풀 수 있습니다. 뒤를 봤는데 앞에 에러들은 뭐입니다. 동사 있고 설명을 해준 다음에 뒤를 봤는데 example, 예시입니다. 예입니다 라고 명사가 나왔는데 example 뒤에 s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그럼 이 중에 단수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아이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단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아이는 바로 이 중에 another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구분을 하실게요. 저희가 another하고 other 구분해 볼 건데 another은 또 다른 하나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뒤에 단수 가상 명사가 오고요. other는 주로 토익에서는 복수 가상 명사랑 옵니다. other plans, other examples, s가 없기 때문에 쓸 수 없어요. 그리고 B랑 D는 완전 아니에요. 둘이 심지어 동의어거든요. 근데 둘이 뜻이 똑같은데 여기다 쓰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형용사도 아니에요. 밑에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other과 another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놨는데 another부터 갈게요. another은 대명사로 또 다른 것도 되고 또 다른 사람도 되고 형용사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형용사로 나온 거예요. 뒤에 단수명사랑 오는. 그리고 other은 복수명사랑 나오는 형용사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each other과 one another는요. 둘 다 서로서로를 이런 뜻인데 each other은 주로 두 명이 서로서로일 때 one another는 그 이상 3명, 4명, 100명, 1000명이 서로서로를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명사예요. 그리고 목적어 자리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돕습니다. 서로서로를 일 때 they help one another. 그들은 서로서로를 사랑합니다. they love each other. 이렇게 목적어 자리만 쓰는 거라 이 자리에 아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적어 자리 나올 때만 정답으로 좀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8번 갑니다. 자, 118번 보기를 보셨는데 보기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지? 다 동사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은 동사 문제 하나 정도는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사람들도 오늘은 보기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동사가 막 여러 개가 나오면 되게 초점 흔들리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동사 자리를 뚫어놨을 때 동사 자리는 확실하거든요. 앞에는 전명구로 날아가고 여기 주어 동사 자리일 때 푸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정답은 D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사는요, 무조건 수태시, 뭐라고요? 수태시로 푸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태 먼저 건들잖아요. 거의 틀립니다. 오늘 문제는 좀 쉬운 편이었지만 어려운 문제들은 태 먼저 풀면 틀리기 때문에 수일치, 대일치, 시제일치 앞으로 그냥 차근차근 연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수일치는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찾으면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수일치가 없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셔서 단순하게 가시는 게 나아요. 앞에가 단수면 사물일 땐 it, 사람일 땐 he 이런 걸로 가시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가볼게요. 수일치일 때 어울리는 건 it be예요, it are예요, it is예요. it is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일반 동사 대표로는 it
has 이런 거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제 때까지 과거랑 미래는 단복수에 상관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they일 때, 복수일 때는 they are, they have 이런 거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he이기 때문에 he 다음에는 he is, he has 앞덩이만 볼 거예요. promote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he has 썼던 것처럼 he promotes s가 붙어야 돼서 아니고요. He has 괜찮았어요. He has 괜찮고 그다음에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라 수식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날라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수일치를 다 끝낸 후에 수일치는 앞덩이만 봐도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뒷덩이를 보면서 저희가 테일치를 하시면 됩니다. 테일치는요. 뒤에 확실한 목적어 있을 유일 때는 유능, 능동태로 갔을 거고요. 확실한 목적어 없는 것 같아, 수식어 같아. 그럼 무, 수, 수동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자 따서 유능, 무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빈칸 뒤를 봤는데 to가 나왔어요. 근데 to는 물론 가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도 있습니다. want 같은 거.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투부정사는 다 수식어고 가세요.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건 수식어로 날아가고 나면 목적어 없죠. 그럼 목적어 없어요. 그럼 무이니까 무수 수동태를 쓰면 되겠고 수동태는 수, 비, pp 되다. BPP가 수동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중에 BPP 모양을 찾아야 돼요. have PP 말고 BPP를 찾으니까 여기 BPP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시제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수태시, 수태만 해도 금방 풀리니까 요거는 약간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119번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109번도요. 아, 나는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고 풀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또 토익에 나왔던 문제인데 뒤에 from 보자마자 뒤에 to도 나왔어요. 보자마자 정답을 금방 찾아야 돼요. from하고 to랑 같이 쓸 수 있는 동사 바로 누구냐면 D번에 evolve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evolve는요, 진화하다 또는 발전하다는 뜻이라서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발전점까지 와서 뭐에서 뭐로 지금은 성장했다, 발전했다, 진화했다 쓰시면 돼요. 되게 많이 쓰여요. 회사, 토익에서는 여기도 보세요. 요런 거 놀라지 말랬죠? 주식회사입니다. 저 주식회사가 맨 처음에는 그냥 Specialty Tool Distributor. 이 단어 좀 배울까요? 토익에 Distributor 나오면 디스트리뷰터 나오면 유통업체란 뜻이에요. 나눠주는 회사.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냥 유통업체였다가 지금은 majored in wholesaler이 됐대요. 그래서 발전했던 방향을 썼던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하나만 풀기엔 좀 아쉬워서 저희가 앞으로 근처에 from이랑 to가 보였을 때 정답으로 쓸 수 있는 동사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자, 또 누구랑 쓸 수 있냐면요. range나 berry. 그리고 이 단어는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berry 말고요. 매우 말고 berry. 다양하다, 다르다란 동사예요. 얘네는 일형식적 동사라 혼자도 좀 쓰긴 하지만 뒤에 from A to B랑 많이 쓰긴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다양하다 할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사 가든 여러분들이 이전을 하든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전하다 할 때도 relocation이나 move 쓰고 from A to B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리 자리에서 과장 자리로 승진이 됐다 할 때도 be promoted from A to B 많이 쓰이니까 뒤에 from A to B 이런 아이들 보이면 여러분들이 외워놓은 동사 덩어리째 외워서 빠르게 정답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망의 마지막 문제네요. 자,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입니다. 원래 실제로도 시험장 가면 뒤로 갈수록 어휘 문제가 많아요. 자, 오늘 어휘 문제도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 directors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approved, 승인을 했대요. 근데 오늘 계속했던 제안서 나왔네. 근데 제안서를 승인을 했거든요. 여기 이사회들로 이사회, 디렉터들로 구성된 이사회들이. 근데 그때 의견이 막 중구난방했던 게 아니라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견이 약간 합쳐지는 느낌, 만장일치,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unanimously 이런 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몰랐다면 이번 기회에 외워주세요. unanimously approve. 그럼 만장일치로 뭔가 승인했다. 아니면 나중에 뭔가 선출했다. 그런 거 할 때 vote나 elect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머지 보기는 아니었어요. especially는 여러 개 중에 특히 할 때 쓰는 말인데 어색했고 accurately는 토익에 잘 나오긴 하죠. 정확하게. 근데 앞에 in이 붙으면 정확하지 않게 란 뜻인데 이건 뭐 정확하지 않게 기록했다 이랬으면 모를까. 승인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radually는 좀 알아놓으셔야 돼요. 토익에 정답이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는 쓸 수는 없어요. gradually는 점차 이런 뜻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뭔가 승인하다 이런 동사랑 쓰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토익 점수가 올라가다 이랬을 때 점차 올라간다 뭐 이런 걸 때 쓰는 말이라 혹시 이 gradually가 헷갈렸다면 제가 하나 정리를 해오긴 했습니다.
토익은 회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만히 하는 거 말고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 동사가 등장을 했을 때만 이런 부사를 쓴다고 해서 상태 변화 부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 앞이나 뒤에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때 점차 올라가다 gradually랑 incrementally 꾸준히 올라간다, incremental, 그다음에 steadily,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다, slightly 이런 거 외워주시고요. 우리 목표는 고득점으로 빡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여기도 한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내 토익 점수가 저희 강의 듣고 급격하게 올라갔다, rapidly하게 increase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dramatically. 그 다음에 상당하게 올라갔다, considerably. 현저하게 올라갔다, markedly. 이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도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데뷔 특강에서 저의 10년 동안의 꿀팁을 조금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요. 가서 떨지 말고 시험 잘 보시고 오시고요. 나중에 기회 된다면 저랑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